드디어 딸려 올라온 통발. 줄이 엉키지 않도록 하면서 양망기 속도에 맞춰 서둘러 통발을 건져 올리는데요. 통발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개. 통발 안에 네. 미끼를 저희가 걸어놔요. 그러니까 새우들이 이제 그걸 먹으려고 들어가면은 나오질 못하는 거죠. 정어리나 고등어처럼 냄새가 강한 미끼를 걸어서 새우를 유인해 잡는 겁니다. 지금은 독도새우 조업이 시작되는 시기. 아직 수확량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통발마다 값비싼 독도새우가 11마리씩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저 독도새우. 이게 독도새우예요? 네. 독도새우는 사실 각기 다른 모양의 3가지 종류의 새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그중 몸에 점박이 무늬가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울릉도에서 잡히는 독도새우입니다. 이거를 네. 이제 흔히 그냥 독도새우 얘기하시는데 네. 아버지가 작업하실 때는 네. 이게 이 새우만 예전에 독도에서 났었어요. 이 새우만요? 예. 근데 지금 울릉도 근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게 독도에만 났어요. 원래 이 새우가 원래 독도새우예요. 크기는 좀 작지만 단맛이 일품인 꽃새우의 원래 이름은 물렁가시 붉은 새우로 독도새우 중 가장 많이 잡히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주로 닭새우라고 불리우는 가시배 새우는 몸통보다 큰 더듬이가 특징입니다. 몸 길이가 20cm 남짓자라는 도화새우는 지난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식재료로 선택돼 유명세를 탔던 녀석이죠. 독도새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는 7, 8월 무렵. 김강덕 선장의 배는 봄부터 독도새우 잡이를 시작해 늦가을까지 작업을 한다는군요. 울릉도 앞바다는 거칠기로 유명해 비교적 안전한 시기에 조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다 잡히는데 저희는 겨울 같은 경우는 조업을 안 해요. 파도도 세고 또 유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3월 초에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양망 작업도 막바지. 갑판 가득 통발이 쌓였는데요. 울릉도 앞바다에 대여섯 곳 통발을 설치해두고 건지지만 오늘따라 수확량이 신통치 않습니다. 심해에서 사는 새우인 만큼 갑판에 올라오면 빨리 죽기 십상. 서둘러 새우만 골라 수조에 밀어 넣는데요. (50여 개의 통발로 잡은 독도새우). 그래도 한 대 모으니 제법 양이 됩니다. 어느새 조업 2시간째. 두 번째 어장에서의 양망 작업까지 모두 끝난 상황. 이제 건져 올린 통발에 새로 미끼를 달고 다시 투망할 차례인데요. 계절에 맞게 저렴하게 구하기 쉬운 것을 먹이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뭐 고등어도 쓰고 정어리도 쓰고 뭐 그렇게 뭐 보통 그렇게 쓰죠. 지금 넣는 건 저거는 뭔가요? 저건 정어리요. 과연 이 통발에는 얼마나 많은 새우가 잡힐지. 수확이 신통치 않은 만큼 더 정성껏 통발을 준비하는데요. 한 사람은 저 들어 올려주면은 한 사람은 저 틀고 네. 또 야는 이거 밑에 sob아가지고 얹어주고. 갑판 위에서 정신없이 이어지는 작업. 양망과 먹이 작업. 투망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됩니다. 미끼 바꾸고 다시 투망. 여기도 몇 번 놔보고 저기도 몇 번 놔보고 이제 계속 통발 위치는 계속 바뀌어요.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배가 이동하며 먼저 줄을 충분히 내린 후 1300m가량의 줄에 달린 50여 개의 통발을 일정 간격으로 바다에 던지는데요. 투망 작업을 할 땐 빠른 속도로 통발이 바다에 빨려 들어가기 마련인데
자칫 날아오는 통발에 부딪힐 뻔한 상황. 카메라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습니다. 초망할 때는 이게 나올 있으시면 위험. 네, 알겠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바다 위에서의 작업. 분주한 과정이 계속되는 사이 행여 사고라도 날세라 선장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주위에서 하시겠네요, 이럴 예, 그래서 신경 많이 써요. 창문을 때 신경을 많이 써요. 줄이 몸에 감아가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투망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양망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또 한 번 섬을 따라 이동하며 다음 어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번에 이제 땡길 자리를 이제 이동하여. 또 한 5분 거리에 나저가 있고 또 한 5분 거리에 나저가 있고. 그래 하다 보면 울릉 도시는 한 바퀴 돌고. 날씨가 허락한다면 오늘도 섬 주변의 모든 어장을 들를 예정. 금세 다음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양망을 하기 위해 부표가 있는 위치부터 찾는 선원들. 아시다. 이번 어장에선 좀 나은 수확을 얻어야 할 텐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양망기에 줄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수상한 조짐. 오전 내내 잘 돌아가던 양망기가 이내 멈춰버린 겁니다.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닐까 이리저리 살펴보는 선원들. 가만히 보니 바다 속에서 문제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돌이 밑에 저희 통발이 밑에 걸려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당기면은 배도 날려가요. 배도 이제 넘어간다 하죠. 박힌 걸 빼내겠다고 이대로 계속 당기다간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 김강덕 선장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바닷속 지형도 돌이 많고 험한 탓에 울릉도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저 울릉도 산세가 네. 바닷속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저 산세가 이 바닷속도 마찬가지인 예. 거예요. 줄을 느슨하게 걸어 당기다가 퍽 하고 풀리게 해 통발을 움직여볼 요량. 이게 몸에 감거나 네. 어디 팔이나 이런 데 감으면은 진짜 큰일 나죠. 몇 번을 반복해도 점체 꼼짝없이 박혀있는 통발. 자칫 줄에 맞으면 다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양망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만 잠깐만. 됐어 고해. 여기 밑바닥이 다 돌바닥인가 봐요. 걸리는 거 보니까. 예. 아무래도 울릉도 섬이 화산섬이다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고 산이 뾰족뾰족하죠. 줄이 돌에 문대가지고 잘려가 있어. 이게 줄이 이상 있으면은 바로바로 보강을 해줘야지.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김동수 씨.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는 건 언제나 노련한 그의 몫입니다. 이래 갖고 해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잘 안 터지지 이제. 솜씨 좋게 꿰맨 줄. 이제 다시 바닷속에서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겁니다. 오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작업. 그래도 이번엔 오전보다 제법 새우가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지금 거는 그래도 새우 맨발이 올라오니까 뭐 일 힘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죠.
양망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통발을 들어올리는 김강덕 선장. 조업 과정 중 가장 힘든 일이기에 직접 맡아 하는 겁니다. 정말 무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은 한 10kg 걸려. 안 아프세요? 그렇게 드는데? 그죠? 집에 가면 아프죠? 일할 때도 좀 괜찮은데 네. 집에 가고 이제 딱 씻고 나면은 아프죠. 아내와 결혼하며 울릉도에 정착해 배를 탄 지 벌써 5년. 쉼 없이 반복되는 바다에서의 일상이지만 가족을 위해 오늘도 작업자들은 최선을 다해 바삐 움직입니다. 또 한 번의 양망과 투망을 끝내고 늦지막히 점심 식사를 하는 작업자들. 오늘은 배 위에서만 부릴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예정입니다. 점심 라면. 아, 라면이요? 네. 새우 라면. 특별히 오늘 그래가 특별 요리로. 아하, 그냥 먹어도 맛있을 라면에 그 귀한 독도새우까지 넣었으니 그 맛은 안 먹어봐도 알 법한데요. 게다가 오전 내내 일을 했으니 시장기까지 더해져 술술 넘어갑니다. 진짜 얼마 뭐 진짜 새우도 맛있다. 일흔을 앞둔 선원과 젊은 선장.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집이세요? 아이, 사위예요?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 그래 알겠지. 자신이 몰던 배를 선뜻 내어준 장인과 함께 바다를 누비는 막내 사위. 여느 부자지간 못지않은 돈독한 사이가 됐다는군요. 저는 이 일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배 운전하고 할 줄 나왔는데 그 딴 건 몰랐으니까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데 또 장인어른이잖아요.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농담도 많이 하고 아버지하고 얘기 많이 해요. 그날 오후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험해지면 양망을 하다가 통발이 엉키며 끊어질 수도 있어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안 좋아지네요. 바람도 불고 바람이 부니까 아무래도 어우, 많이 흔들리네요, 근데. 가만히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 심지어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풍랑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오늘 조업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결정. 자연의 섭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와서 여기서 이제 끝내야죠. 습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오늘 못 잡았구나 그 생각만 하지. 이제 계속 생각해봐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쉴 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잡히면 빨리 죽는 습성이 있는 독도새우 때문에 최대한 새우가 신선할 때 서둘러 포장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잡히는 새우는 대부분 울릉도가 아닌 육지로 납품됩니다. 조업 시간이 짧았던지라 오늘 수확은 좀 적은 편. 일단 밑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크기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거 이제 선별하려고 제가. 세 가지 종류의 독도 새우를 각각 나눠 놓고 다시 크기별로 분류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소소 지금 담고 있는 거 소소. 그다음에 저거는 중대 특대. 저희 똑같아요. 그냥 1kg. 1kg? 아, 무조건 1kg예요? 1kg에 대략 얼마 정도예요? 1kg 8만 원. 8만 원이요?
가장 큰 도화새우는 1kg에 대략 8에서 10마리가량. 새우 중 가장 인기 있는 대화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이렇게 종류별, 크기별로 포장한 새우는 급속 냉동 후 배송합니다. 급냉식 급냉 저희 40도 50도씩 끓여지거든요. 저희가 택배 보내면은 그 손님들도 회도 바로 드실 수 있게. 급냉시키면 회로 먹을 수 있어요? 예. 특유의 단맛과 식감이 있어 꾸준히 인기가 높은 독도새우. 이렇게 보관까지 완료하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배에 오르는 김강덕 선장 일행. 숙면으로 어제랑은 좀 다른 데인가요? 예, 반대편으로. 오늘 또 오후부터 날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서둘러서 해야겠네요, 저것도. 예. 어제 날씨 탓에 조업하지 못한 곳으로 배를 향하는데요. 캄캄할 때부터 시작되는 바다에서의 분주한 일상. 그런데 보람도 없이 오늘은 통발이 텅 비었습니다. 새우가 오늘 촬영하러 부딪혔대. 안 된다. 촬영하러 부딪혀. 새우가 많이 안 올라오네요. 예. 게다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바다 상황. 이대로는 오늘 새우 조항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노통발 땡길 거예요.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문어 통발을 설치해둔 곳으로 배를 이동시킵니다. 문어는 더 섬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예, 수심이 좀 얕은데. 지금처럼 이제 조금 이제 100m 선 정도 이제 나가야죠. 섬에 가까워지니 금세 바뀐 날씨. 바다에서의 날씨는 도통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가 오면이잖아, 오면. 항상 보면은 한 세 군데, 네 군데 안 좋으면 한 군데는 괜찮아요. 이거 한번 챙겨보지요. 과연 문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가? 부표부터 당겨보는데요. 하지만 속절없이 텅 빈 채 올라오는 문어 통발. 요 며칠 강풍이 불어댄 탓인지 새끼 문어 한 마리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올 봄에는 문어가 안 돼. 작년에는 좀 문어 좀 드디만 원래 문어가. 연달아 올라오는 빈 통발. 아무래도 오늘 주워본 이대로 빈손인 채 끝날 모양인데요. 이럴 땐 바다가 참 야속합니다. 오, 잡혔다. 겨우 잡혀 올라온 건 기대에 못 미치는 작은 문어 한 마리. 평소 잡히는 것보다 한참 작은 5kg 남짓한 크기의 문어인데요. 그렇다 한들 어쩔 수 없는 게 바다의 기댄 삶. 오늘 못 잡고 내일 잡고. 그렇지, 내일 또못 잡고 오늘 잡고. 내일 뭐 신경 쓸 거 없어. 네. 자연이 허락한 만큼에 만족하며 분주하게 봄을 맞이하는 울릉도 사람들. 내일은 한 뼘 더 따뜻한 봄이 깊어질 겁니다.